여러분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윤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자동차 보험 중에서 그 커버리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 회사를 선정하시고 커버리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얼마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정하는 게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커버리지별로 얼마 정도의 한도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커버리지로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의료비와 병원비 그리고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는 보상 커버리지입니다. 이 한도를 얼마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커버리지를 얘기할 때 숫자로 25 그리고 50, 25라고 쓰여진 넘버를 팔러시에서 확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숫자는 상대편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병원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으로 표기된 숫자는 한 건당 상대편 부상을 치료하는 병원비 의료비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여 있는 25라고 하는 항목은 상대편, 사고를 당한 상대편의 차량 수리 보상 금액을 얘기합니다. 조지아를 포함한 알라바마 또는 기타 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라이어빌리티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니멈 25,000불 그리고 50,000불 그리고 25,000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5,000불은 상대편의 병원 치료비 1인당 보상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50,000불은 상대편 치료비 중 액시던트에 해당되는 총 의료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000불은 상대편 차량을 보상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베이직 커버리지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한가 또는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100만 불이나 200만 불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보험료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을 보호해주는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는 보통 50만 불이나 10만 불 정도를 커버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고객님들이 설정하는 커버리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이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보다 더 많은 커버리지를 필요로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했을 때 상대편이 내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큰 금액의 라이어빌리티 보상 청구를 소송을 걸거나 크레임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 소송에 대비해서 커버리지를 100만 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브렐라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추가하셔서 낮은 보험료로 100만 불 이상의 커버리지로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 차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커버리지 즉 자차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주로 컴프리헨시브 또는 컬루전이라고 부르는 커버리지인데요. 이는 내 차가 사슴, 우박, 돌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거나 차량 간의 충돌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차에 대한 보상을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이 커버리지에는 보상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밸류가 곧 보상 한도가 됩니다. 하지만 내 차가 가지고 있는 밸류 전액을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미리 설정한 디덕터블 금액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디덕터블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적정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500불이나 1000불로 디덕터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통상 조그만 돌이 튀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를 가는데 소형차의 경우는 500불 전후의 보상 금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덕터블 금액을 500불이나 1000불로 설정해 놓게 된다면 실제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컴프리헨시브에 대한 디덕터블 금액을 설정하실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조금 낮고 안전하게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사고를 커버하는 컬리전 커버리지는 컴프리헨시브와 똑같이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차량 밸류만큼을 커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디덕터블 금액이 적용됩니다. 컬리전 커버리지의 디덕터블 금액으로 500불 또는 1000불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담금을 지로 디덕터블부터 2000불이나 2500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자동차 융자를 받으신 경우라면 디덕터블 금액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미리 확인을 하고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지만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의 경우는 디덕터블 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 커버리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Uninsured Motor Vehicle Coverage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 무보험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는 상대편하고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이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 적용되는 커버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조지아나 알라바마 지역의 통계를 보면 10%에서 15% 정도에 이르는 차량들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캔슬되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는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한도를 얼마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라이어비리티 커버리지와 동일하게 맞추는 경우나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낮게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사실 무보험자에 대한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 사고나 크레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커버하는 보험료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커버리지를 적정하게 유지하시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하는 커버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그 사고에 대한 병원 치료비나 의료비를 커버하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부상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만 디덕터블 금액이 높은 경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서도 옵션으로 메디컬 페이먼트 항목을 추가하고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 페이먼트 옵션은 내가 사고를 낸 경우나 당한 경우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됐을 경우에 치료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 메디컬 페이먼트라는 항목을 잘 이용하셔서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부상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컬 페이먼트 항목은 운전자 각 개인 한 분뿐 아니라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탑승자 1인당 페이먼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5,000불 또는 10,000불, 50,000불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탑승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량 사고를 내고 내 차가 수리를 위해서 정비 공장에 들어간 경우에 차가 필요하게 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청구해서 렌트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아니면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는 우리가 얼마의 비용이 며칠 동안 수리 기간이 걸릴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루에 20불 또는 50불 또는 70불 차량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고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의 정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이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보험사들이 특별히 계약한 렌터카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트팜 같은 경우는 헐츠라고 하는 회사 또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6불씩이면 소형차를 빌려서 비용의 부담 없이 렌트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객님 중에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렌트카를 조금 더 고급 사양의 차를 렌트해야 되겠다고 믿는 분들은 커버리지
커버리지 금액을 좀 높이시고 일정 금액 한 20% 정도를 내가 부담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렌터카의 옵션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규정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책정을 하고 실제적인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님께서는 내가 다른 렌트카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커버리지를 사용하시도록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머전시 로드 서비스라고 하는 커버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머전시 로드 서비스는 다른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견인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리페어샵에서 얼마나 먼지 또는 사고 유형이라든지에 따라서 견인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적용이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0마일 이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비 공장으로 견인하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적용합니다. 통상 100불 내외의 금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험료조차도 6개월에 10불에서 15불 내외의 보험료를 내시고 한번 토잉을 하는데 드는 경비 100불에서 150불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견인 서비스가 적용되는 기준은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토잉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는 배터리가 나간 경우,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경우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견인해주고 정비공장까지 토잉해주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열쇠를 차 안에 놓고 내리셨을 때도 이 커버리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정도의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각 보험사별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원칙을 적용해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지만 통상 100불이나 150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타당하게 불가피하게 견인이 필요한 케이스로 판정이 된다고 하면 500불이나 1000불 이상의 금액도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보험 에이전트 분과 적절히 상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가 주로 사슴이나 돌, 그다음에 우박 이런 커버리지를 커버해요. 그 말씀은 차량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커버리지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상이나 차량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튀었으면 유리를 갈고 조금 찌그러진 덴트를 치료하는 게 한 500불 전후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중소형차들의 경우에 리페어샵에 가면 유리 가는데 300불 또는 500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디덕터블 금액을 500불이나 1000불로 해놓으면 클레임만 신청이 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클레임 기록은 올라가고 그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죠. 실제로 받는 돈은 없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는 적어도 100불이나 높아도 200불 정도로 저는 적극 추천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사고가 나면 고객님들은 제 디덕터블이 얼마죠? 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리 가는데 300불 나왔는데 돈을 안 내게 설정이 돼 있거나 100불만 내시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객님들 많이 만날 때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서 뭐 통조림 여기에서는 10불에 파는데 여기가 5불이 더 싸. 똑같은 제품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가격을 비교하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미래의 어떤 이벤트를 대비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회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고객을 보호해주고 프로텍트 해주냐는 회사 또는 보험 에이전트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 이 커버리지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경우는 그 보험의 혜택을 나중에 받을 때 여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커버리지 한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내가 대비하는 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대부분 몰라서 못 쓰시게 되거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험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커버리지 한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좋은 인터넷 또 좋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어서 특히 저희 한국 분들은
영어의 문제 또는 정보의 문제 또는 익숙함의 문제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보험료를 낼 거라면 좋은 에이전트를 찾는 방법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